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음식만큼은 정말 당장 멈추셔야 해요. 먹을 때마다 혈당이 치솟고 췌장이 쉬지도 못하거든요. 특히 당뇨 전 단계시거나 혈당이 조금이라도 높으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음식들이 너무 흔해서 매일 먹으면서도 위험성을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마트에 가도 있고 편의점에도 있고 집 냉장고에도 있는 그런 음식들이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혈당 데이터를 분석하고 식습관을 관찰해 왔어요. 그분들 중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약도 잘 드시는데 혈당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음식들 때문이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신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계속 높게 유지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사례와 함께 혈당을 폭발시키는 음식 3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음식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침에 달콤한 커피 한 잔, 출출할 때 빵 한 조각, 저녁에 과일 주스 한 잔?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이 오늘부터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김은자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은자님은 평소에 밥은 적게 드시는 편이셨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식사량을 줄이셨대요. 그런데 오전에 믹스커피를 한 잔 드시고 오후에는 빵 한 조각 정도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몸에 좋다는 과일 주스를 자주 드셨습니다. 본인은 밥도 적게 먹고 과식하지도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운동을 해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가벼운 체조도 하시는데 혈당 수치는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싶어서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식사량 자체는 적었지만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와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생각보다 많았던 겁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은자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 주스 한 잔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자님께 식습관을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단맛 나는 음료를 끊고 빵 대신 통곡물로 바꾸고 주스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라고요. 그렇게 식습관을 바꾸고 단맛 음료를 완전히 끊으신 지 딱 2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로 떨어진 거예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량을 늘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확실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은자님은 지금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은자님처럼 2주 만에 혈당이 안정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액상과당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액상과당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가공음료, 커피, 주스, 요구르트 같은데 정말 널리 쓰이는 값싼 단맛 성분입니다. 설탕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식품 회사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죠. 문제는 이 액상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액상과당 섭취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이 약 1.6배나 높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췌장은 더 많이 일해야 하고
결국 지쳐서 당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9세 김은자님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하루에 믹스커피 딱 한 잔만 드셨는데 그 한 잔 속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때문에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됐던 겁니다. 본인은 커피 한 잔이 뭐가 문제겠냐고 생각하셨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면서 췌장이 쉴 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음료는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시고 커피를 드시려면 무가당 커피로 드셔야 합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제품에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액상과당이나 시럽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프럭토스, 콘시럽, 물엿 이런 표현이 있으면 다 액상과당 계열입니다. 여러분은 커피나 음료 드실 때 당분 표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정제된 고탄수화물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흰빵, 케이크, 라면, 파스타처럼 정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혈당을 정말 빠르게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거의 다 제거되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가 없으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혈당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나왔어요. 2배요?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당뇨를 부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수님도 이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영수님은 아침마다 식빵 2조각에 커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셨어요. 바쁜 아침에 빠르고 간편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3개월을 드셨더니 공복 혈당이 180까지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110 정도였는데 점점 높아진 겁니다. 영수님도 빵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수님께 식빵 대신 통곡물빵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침에 잡곡밥이나 고구마를 드시는 것도 좋다고요. 라면을 좋아하시면 라면 대신 보리국수나 곤약면으로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지 한 달 만에 혈당이 다시 안정됐어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건강빵이나 통밀빵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흰 밀가루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성분표를 보시면 맨 앞에 밀가루라고 적혀 있고 통밀가루는 뒤쪽에 아주 조금만 들어간 제품들이 많습니다. 진짜 통곡물빵은 통밀가루가 50% 이상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로 어떤 빵이나 면을 자주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혈당을 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GI 지수가 높은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GI 지수라는 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 흰쌀밥, 팝콘, 군고구마, 시리얼 같은 음식들이 GI 지수가 높아요.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GI 지수가 70 이상인 식품을 먹었을 때 혈당 상승폭이 평균 2.3배나 높았다고 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만났던 72세 정미선님은 건강식으로 군고구마를 꾸준히 드셨어요. 고구마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간식으로 자주 드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후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미선님은 고구마가 자연식품이고 건강식품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군고구마의 GI 지수가 생각보다 높았던 겁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삶아서 먹으면 GI 지수가 낮은 편인데 구우면 당도가 높아지면서 GI 지수도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미선님께 군고구마 대신 찐 고구마를 드시거나 간식을 아예 견과류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바꾸신 후에 혈당이 안정됐어요. 밥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흰 쌀밥만 드시는 것보다는 잡곡을 섞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잡곡 5대 흰쌀 5 정도 비율로 섞어서 드시면 GI 지수가 낮아지고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삶은 달걀이 정말 좋습니다.
포만감도 있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식품이어도 GI 지수가 높으면 당뇨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식품이냐 가공식품이냐보다는 GI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간식으로 어떤 음식을 즐기시나요? 혹시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만 조심해도 혈당 안정에 정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 들어간 음료 끊고 정제 밀가루 음식 줄이고 GI 지수 낮은 음식으로 바꾸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2주 안에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혈당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부터 마시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컵은 혈당 희석에도 도움이 되고 몸속 순환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침 첫 물 한 잔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요. 기상하시고 10분 이내에 200ml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 정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루 첫 음료로 무엇을 드시나요?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아니면 물을 먼저 드시나요? 물부터 드시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식사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식사할 때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식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사하실 때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생선이나 고기를 드시고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 조심하실 건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효과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밥부터 먹지 마시고 꼭 채소부터 드세요. 샐러드나 채소 반찬을 먼저 먹는 습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식사 순서 평소 어떻게 드시나요? 밥부터 먹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세 번째로 식사 후에 10분만 걸어보세요. 식후 10분 이내에 가벼운 걷기만 해도 혈당 상승을 2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식후에 바로 앉아 있는 것보다 가볍게 걷는 게 혈당 조절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 딱 10분만 참고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집 주변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빨리 걷거나 뛰실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산책하듯 걸으시면 됩니다. 집 안에서 방 한 바퀴 돌기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마트에 가서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식후에 바로 앉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식사 후 바로 앉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식사 끝나고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잠들기 전에 스트레스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높이는데요. 이 호르몬이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그냥 안고 자면 숙면도 못하고 다음날 혈당도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불빛이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더 높일 수 있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리면서 천천히 호흡을 고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어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과 통화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이렇게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편하게 정리하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걱정을 안고 주무시나요? 오늘 밤부터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며 주무셔 보세요. 5번째로 간식은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천천히 드세요. 간식을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면서 췌장이 쉴 틈이 없어요. 췌장이 계속 일하다 보면 결국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식 횟수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간식을 드실 거면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 3시쯤이 가장 적당해요. 이때 혈당이 살짝 떨어지는 시간대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소량을 천천히 드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오후 3시쯤 견과류 한 줌이나 삶은 달걀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포만감도 있어서 간식으로 정말 좋아요. 삶은 달걀도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이런 간식을 천천히 씹어 드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은 간식 시간 하루에 몇 번인가요? 수시로 드시나요?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한 번만 드시나요? 간식 횟수 줄이는 것만으로도 췌장이 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루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당뇨를 부르는 음식은 생각보다 평범한 것들이에요. 액상과당 들어간 음료, 정제 밀가루로 만든 빵과 면, 그리고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 이 3가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충분히 안정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혈관안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합병증 위험이 점점 커집니다. 당뇨가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합병증 때문이에요. 눈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발끝부터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2주 만에도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69세 김은자님처럼요. 은자님은 단맛 음료만 끊었을 뿐인데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로 떨어졌어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음식만 바꿨을 뿐이에요. 68세 박영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빵 대신 통곡물빵으로 바꾸시고 라면 대신 보리국수로 바꾸셨더니 한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72세 정미선 님도 군고구마 대신 찐 고구마와 견과류로 간식을 바꾸시니까 식후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이분들 모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 선택만 바꾼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식사 후에 드시는 단맛 음료를 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만요. 식사 후에 믹스커피 대신 물 한 잔, 주스 대신 보리차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췌장을 쉬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정제 밀가루 음식을 통곡물로 바꾸고 GI 지수 낮은 음식을 선택하고 식사 순서도 바꿔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혈당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가 쌓여서 혈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만 잘 선택하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음식이 바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액상과당 끊기, 정제 밀가루 줄이기, GI 지수 낮은 음식 선택하기, 그리고 아침에 물 마시기, 식사 순서 바꾸기, 식후 10분 걷기, 스트레스 정리하기, 간식 횟수 줄이기. 이것들만 실천하셔도 2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당을 회복시키는 단 하나의 생활 루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보내야 혈당이 안정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만 따라하시면 혈당 관리가 정말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음식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액상과당 들어간 음료, 정제 밀가루 음식, GI 지수 높은 간식들 말이에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드시는지, 어떤 부분부터 바꿔볼 생각이신지 들려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조언도 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